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개성 이야기 3탄으로 나가겠습니다. 북한에 앉아서 겪은 개성공단 이야기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우리 개성공단 너희 개성시 그쪽에 있었으니까 네. 개성공단이 들어섰을 때의 개성 사람들이 반응. 개성공단이 들어섰을 때 반응. 굉장히 제가 이걸 오늘은 좀 적어왔거든요. 개성공단에 대해서 이제 그 출근을 할 때 당시 그 개성 사람들 그 처음에 개성공단이 나왔을 때가 개성공단 들어다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이게 그 6.15 북남 공동선언이 있은 다음에 나왔어요. 그래서 2003년도부터 굉장히 이제 잘 이제 나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 기억에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14살이었어요. 네, 13살, 14살 그 시기인데 그때 저희 고모가 처음에 들어갔어요. 개성공단에. 네. 남조선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나 그런 데 대한 그런 뭔가 갈망이 있었나? 뭔가 희망이 있었나? 남조선은 굉장히 잘 사니까 그건 알고 있었겠구나. 네, 거기에 가면은 돈은 이제 굉장히 많이 번다. 이걸 개성공단에 들어가면. 네. 그때 어쨌든 당시 생활은 나아지겠다. 이 네. 생각은 했나? 많이 했죠. 여느 주민들도. 그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열이 벌지 말고 한 입을 덜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집집마다 다 나와서 살던 시기예요. 그때도. 이제 저도 이제 그때 당시 나와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고모네 집에 가끔 가는데 고모가 그때 동현동이라는 데 살았어요. 저는 이제 개성시. 네. 자남동에 있었고 이제 고모는 이제 동현동이라는 데 있었는데 거기서 그 고모부가 그 결핵병원 렌트겐 의사를 했거든요. 개성병원 렌트겐. 네. 근데 이제 의사. 그때 당시에 이제 고모가 나간다 하니까 굉장히 나도 궁금했어요. 개성공단 나간다니까. 네. 그래서 그 버스가 이제 와서 정류소에 와서 서고 그럴 때는요. 그때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라고 이렇게 마크가 있어요. 네. 그 마크가 있고 이제 번호가 있고 파란색이었어요. 버스가. 네. 하늘색인데 그 버스가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버스에 그 사람들이 북한 버스 아니고 대한민국 버스지. 그럼요. 근데 이제 그때도 한국 사람들이 그랬대요. 너네 이거 운전할 줄 아냐? 네. 물어보시죠. 하도 기술이 약하니까. 근데 이제 북한에서 답변하기는 주기만 해라. 우리가 뭔 못하겠냐. 그래서 이제 경운기라던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트럭이라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 이제 버럭도 실어 나르면서 이만한 화물 자동차도 들어왔고. 그 건설할 때. 네. 건설할 때 그때 예. 그때 당시 그것도 들어왔고 이제 뭐 컨테이너 박스도 막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날라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완전 콩나물 시루보다 더 빡빡이 찼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러니까 이 개성공단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개성시 사람들만 들어갔나? 처음에는 그렇게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개성시 네. 주민들만 네. 그 개성공단 5만 명 정도를 이제 뽑았는데 처음에는 그 5만 명도 안 됐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우리 고모가 개성공단 나간다 하니까 그때 당시에요. 1년을 학습을 시키더라고요. 1년 동안 네. 정치학습을? 네, 정치학습을 해가지고 그 떨어지면 또 안 되더라고요. 시험까지 쳤겠구나. 네, 그래서 이제 저작선집이라던가 뭐 회고록 몇 건, 뭐 몇 장 몇 절 해가지고 그거 암기시키고 그다음에 유일사상 세계 확립의 10대 원칙. 그 무조건 시키고 이제 뭐 당원은 뭐 어떻게 10대 의무 권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선농민 의무 권리. 그다음에 청년동맹 의무 권리. 그걸 막 학습을 시키는데 1년 동안을 맨날 시키는 거예요. 적들과 대화할 때. 밥은 먹이면서 시켰나? 아니죠, 당연히. 밥은 집에 와서 먹고 또 네. 가서 공부하고.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 난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그때는 밥이 어딨어요. 대한민국에서 쌀을 안 줬구나. 그때 당시는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제 따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안 주죠. 그래서 개성공단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요. 무조건 그 1년의 그 학습 과정을 거쳐야지 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정신부장 시키느라고. 그렇죠.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떨어지는 사람들은 재수를 또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뭐 10,000명, 20,000명, 30,000명 이런 식으로 늘렸는데 개성시의 인구가 뭐 20만 정도라는데 20만 안 됐어요 그때 솔직히. 근데 이제 5만 명이 점점 이제 불어나면서 5만 명이 되니까 그때 당시에 개성 사람들로 그 충당을 못 시켰어요. 왜냐면요 개성도 거기 가려면요 뭐 성분도 또 봐요. 성분은 무조건 보지. 네. 저기 시오는 공단에 들어가 일한다. 이건 맞아요. 완전히 계급적 투사들이 나간다고. 그렇죠. 당군 딱 그렇게 규정해. 그래가지고 이제 고모도 그걸 받고 이제 나가는데 그때 기대가 진짜 빵빵했죠. 그래서 이제 그걸 마치고 나가는데 근데 하나. 네. 그러니까
그 개성 사람들만 충당 못했을 때 나머지 인력들은 어디서 충당했나? 아, 그 주변이요. 어. 그 주변에서 이제 뭐 사리원, 평산, 토산, 금천, 그다음에 해주, 뭐 배천 이런 데서도 왔어요. 연안. 연안. 네, 거기서. 그 변두리, 개성의 변두리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평양에서 개성공단 출퇴근하는 노동자가 있었다는 건 거짓말이로구나. 아우, 그렇게 올 수가 없죠. 그건 성립될 수가 없는 말인데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아니에요. 말에서 그럴 리가 있나 안 해 그 생각은 했댔거든. 절대로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개풍까지 버스가 왔어요. 예, 개풍까지요. 그 버스가 4시에 와요. 새벽 4시에 오면요. 아이고. 왜냐하면은 개풍에는요. 저희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또 나와바리 아주 커가지고요. 거기까지 친구가 있으면 걔네 엄마랑 그걸 타고 4시에 버스를 다니려고 3시부터 일어나서 눈곱 띄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난 출근 그거 타고 와서 일하고 저녁에 또 그 그럼요. 공정을 거쳐서 또 퇴근하나. 그걸 타고 이제 8시간 노동제지만요. 이게 와가지고선 이제 판문점까지 나와야 되잖아요. 거의 이제 판문점까지 와서 이제 동창리 그 기본이 있던 데가 동창리, 뭐 조강리, 판문점리 이렇게 이런 데예요. 그래서 그런데 나와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8시간을 시켜요. 딱 여기는 무조건 8시간 노동제예요. 북한처럼 12시간, 16시간 안 하거든요. 새벽 전투, 밤 전투, 야간 전투. 새벽에 3시에도 나가서 일하고 3시부터 뭐 6시까지 조기 작업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잖아. 야간 작업. 아침 작업, 근데 야간 이건 작업. 없어요. 그래서 얘네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수당을 받는 거랑 똑같아요. 8시간 플러스 1시간 하게 되면 여기서 1.5배 더 주고 일요일 날 하게 되면 두 배를 더 주고 2.5배 주고 보너스 들어가고 뭐 이게 다 들어갔어요. 그때. 근데 북한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사람들한테 그 보너스고 뭐고 이거를요 안 줬어요. 돈으로는 절대로 안 줬어요. 북한에서. 그러면 예. 개성공단에서 일했다 로임을 받는다. 월급은 어떤 식으로 받나? 월급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4식구잖아요. 식구별로 이거를 많이 충당을 시켰는데, 기준이 있어요. 세 식구 기준을 봐가지고요, 여기다 한 사람이 이제, 우리 하루에 600g 먹잖아요. 600g이면은 30이랑 3, 6, 18kg예요. 근데 18kg 곱하기 세 식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 8, 2, 24, 54kg 쌀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쌀을 주고, 돈은 안 주고? 안 줘요. 그리고 돈이 없어요, 여기. 무조건 없어요. 그리고 기름이요. 빵통으로 줘요. 기름을 그때 당시에. 그래서 빵통으로 주는 게 한 사람당 무슨 뭐 50kg. 이렇게 해서 우리 식구가 세 식구면은 150kg를 주고 거기다 콩기름을? 네. 그 어디다 쓰라고 그렇게 한꺼번에 그렇게 150kg. 그걸 가지고 와서 시장에 팔면 요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개성공단이 일하는 북한에서 나온 인력들은 월급은 못 받았다. 그 말이로 금액은 없습니다. 돈은 정확히 없어요. 무조건 물자로 줬구나. 네, 무조건 물자로 풀었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여기서 이 한국 분들이 많이 우리에게 그 이런 걸 많이 주잖아요. 이제 무슨 샴푸, 기름 같은 거 이제 공짜로 많이 막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제 전폭 지원을 한 거예요. 예산이라던가 아니면 후원 물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원 물자만 넣어가지고 들어온 월급은 통째로 앗아갔구나. 그럼요. 북한 당국이. 그럼요. 돈은 없어요, 그게. 우리 고모가 그때부터 내가 올 때까지 13년도까지 이걸 다녔거든요. 그 다니다가 또 무슨 정세가 나빠진다면 또 이제 뭐 나사 빠져 있고 이제 또 일 안 내보내요. 안 내보내지. 예, 그것도 중단됐다가 또 하고. 또 예. 두 번인가 그런 일이 있었지. 예, 그게 많았어요, 그게. 근데 그게 크게는 2번이지만 이제 소소부리하게 또 이제 안 내보내고 막 이랬어요. 시강하면 또 뭐. 예. 이게 뭐 섬유라던가 전자라던가 이제 뭐 피복이라던가 이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물자를 주고 설탕을 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먹으라고 라면에 무슨 이제 초코파이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고모도요. 이제 슬하에 조카들이 많고 그러니까 우리 고모가 자식이 없었어요. 그 뭐 자기가 또 엄마도 아닌데 뭐 이렇게 넘기질 못하는지요. 가지고 와서 우리 주느라고요. 그래도 그 온 집안에서 희망 쪽으로 다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니까 그럼요. 그거 받아서 하나라도 그 네. 조카들 주고 싶은 자랑이라든가 그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 자부심 같아요. 같은 게. 네. 그래서 후에는 이제 우리 작은 이모도 거길 들어갔어요. 이제 근데 이제 요게요 이렇게 많이 줄 때 물자를 정말 많이 줬어요. 그때는 이렇게 주댔는데 이제 여기서 회사에서 사람이 인력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력이 들어가면서 북한에서도 이제 이윤을 생각해 보니까 이걸 장마당에 팔면 얼마가 남고 이게 다 쓴 거예요, 타산이. 몇 년을 해보니까 이게 의약품이고 뭐고 이제 받는 거 있잖아요. 굉장한 거예요, 이게 수량이. 이게 사람이 1명일 때 다르고 100명일 때 다르고 또 1000명, 10,000명이 넘어가니까 그 더 많이 나와요. 완전 유진으로 불어나지.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제 모든 그 물자에 대한 그 통제가 강압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국가가 빼돌리겠구나. 그럼요. 걷어가겠구나. 그럼요.
이제 그래서 이런 모든 거는 근데 이제 국가의 양정사업소 창고는 텅텅 항상 비어 있잖아요. 항상 비어 있지. 이게 그때 당시 개성시에 그 역전에 가게 되면 그 양정사업소 이거 다 풀었거든. 동마다 또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도라무 통마다 있는데 엄청 많았어요. 이 물자가. 이 사람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이렇게 준다 하게 되면 가족들까지 떼를 지어서 나오거든요. 이게. 근데 이렇게 많이 주던 게요. 이것도 딱딱 제한돼서 나오기 시작했고. 월급이 곧 물자였구나. 네, 맞아요. 돈은 한 푼도 안 받고. 네, 맞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마이 갓. 예. 이렇게 일하는 거에 대한 이거를 근데 그때도 우리는 그걸 인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으니까. 북한 주민 다 걸는데 너희 그 수령님의 운동을 받는다고 생각했겠구나. 그럼요. 그래서 네가 그래도 수령님의 그런 사상으로 무장이 됐으니까 거기 뽑혀서 일하게 거기 됐다. 가서 일하니까 이런 걸 받고 네 하나로서 너네 집안은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는다. 이걸 다 팔아도요. 3명이서 팔고 이렇게 해도 정말 풍청거리면서 살았어요. 이걸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도 나도 들어가기 시작했고 또 저쪽에서 지금 이제 뭐 해주, 사리원 이런 데서 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개성공단으로. 황해남북도 하고 개성 사람들이 그래도 더 많았죠. 네, 엄밀히 따지면 이제 개성 사람들 5만 명이었는데 이제 5만 명은 좀 넘은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 평양에서 다닌 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다닐 수가 없고요. 거리상이 있는데 이것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은 아예 월급은 못 받았어요. 네. 현찰은 못 받고 물자만 받았는데 네. 그 물자도 점점 많아지니까 그게 또 조절하기 시작했겠구나. 국가가. 네네. 그래서 이제 조절을 했고 제가 이제 사범대를 들어가면서 우리 친구는 경제전문학교를 들어갔어요. 개성시. 그래서 경제전문학교를 얘는 3년짜리를 졸업을 하니까 이제 개성공단을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 이 친구는 이제 브라자 만드는 공장을 들어갔고 우리 고모는 그때 당시 아웃도어 만드는 공장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고모는 돈을 굉장히 잘 벌었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아니 돈인가 물자인가?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야 될까? 이 기업가님들이 참 고마워요. 네, 대한민국 기업가들 안 주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천을 이렇게 딱 가져오게 되면요. 이제 한 필에서 예를 들어서 100벌이 나올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50벌만 해서 이제 반납을 하세요 하면요. 50벌 천은 또 50벌짜리 남는데 이게 이렇게 다 보는 거야. 눈치를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딱 보고 이거를 알아서 가져가세요. 이건 거예요. 이걸 벌써 아니까는. 이제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줘가지고 똑똑한 사람들은 여기다 둘둘 감고 나와요. 그래서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구나. 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디자인을 딱딱딱 그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나온 게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이제 등산복도 굉장히 이렇게 쪼박쪼박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대한민국 거.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에 내다 팔고 그랬는데 그걸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개성 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공단에서 만든 거 시장에서 못 만들겠어? 그렇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네. 야, 재봉기에다 딱 틀을 맞춰서 하는데 진짜 예뻤어요. 그리고 내다 팔면은 정말 잘 팔렸어요. 진짜 쭉쭉 돌아서 저게 압록강, 두명강, 연성까지 초코파이가 가듯이 얘들도 갔겠구나. 그렇죠. 이제 개성 사람들은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이제 등산복 같은 거는 다 그런 거로 입었고. 그러니까 한마디 미안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게 있지. 저 한국 남북도 저 연변 지역 그 압록강, 두만강 연수에서 우리는 개성공단에서 나온 제품을 입었다 한 거는 이런 식으로 나간 거겠네. 그렇게도 나갔을 수 있죠. 예, 이렇게 돌아오는 것도 많았겠지만요. 그때도 이제 만들어서 많이 팔았으니까. 예. 개인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팔았으니까. 이 수공업이 엄청 발달됐어요. 그때 당시 개성 사람들이요. 이 손이 완전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천을 조절해가지고 못 나올 경우에는요. 우리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부서들은 브라자를 여기다 몇 개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는데 그 브라자가 얼마나 이쁜지요. 네, 정말 이뻤어요. 브라자 팬티. 많은 백성들이 개성공단 뜯어먹었구먼. 네, 그래도 많이 뜯어먹은 것 같아요. 김일성 적성은 통째로 뜯어먹고. 그죠. 그 부산물을 넣어가지고 그것도 유후자재 말하자면 짜투리 자재로 그렇게라도 살아남았으니 대한민국이 고맙네. 너무 고맙죠. 그래 남조선 사람들이 그랬대요. 당시에. 야, 그 남조선에는 강도가 많은데 이 북조선에는 그저 좀도적이 많다 그러네요. 그랬다 그러네요. 그 개성공단에서 있은 일이요. 그 점검을 하는데 그때 당시 그 스텐이 또 나왔어요. 스텐. 그걸 나오는데 이걸 여자들은 가슴에다 차고 나오고 엉덩이에 차고 나오고 이렇게 나오다가 막대기 갖다 이렇게 두드린다는 거예요. 땅땅땅땅 소리 나게.
그 점검원한테 그럼 딱 들키게 되면요. 야, 좀 봐주라요. 담배 한 각 주고 이렇게 하면 또 빠져나오고 예, 이런 사례도 있어요. 이제 너무 도둑질을 많이 해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접도적이 많단 말도 네. 근데 이게 한 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원단에서 이제 뭐 100벌이 나온다. 그거는 이제 가상을 한 거고 50벌만 해서 반납하세요. 이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됐겠어요. 여기도 벌어먹기 힘든데 솔직히.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정부가 지원해 주다니까 그것도 가능해. 네. 근데 눈 감아줘라 이런 식으로. 예, 이제 어려운 이제 기업인들도 많잖아요, 솔직히. 나는 북한 사람하고 같이 해서 돈을 벌자는 게 목적인 사람들은 그것도 그렇지. 어려웠던 사람들도 많지요. 근데 그렇겠지. 이제 그런 사람들인 경우에 못 주게 되면요. 근데 거기서도 조절을 시도 때도 없이 조절을 한 거예요, 또. 아 북한은 실험 적석으로부터 그 거려는 꽃제비들 다 조절하면서 대비하고 다 살아.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조절 99.9%의 순도를 가지고 있는 게 북한이야. 그러니까 다 도둑놈이야. 그런 것 같아요. 국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국가가 다 만들어 시스템 놓은 자체가. 거야. 예. 경제는 몽땅 채워놨지. 공장 나가도 뭐 나와야 뭐 돌아가고 먹고 배급 주고 쌀 주고 있는데 그 월급을 주겠는데 그게 다 무너지다니까. 그러니까요. 뜯어먹을 게 국가를 위해 평생을 바치고 자기 게 하나도 없던 북한 주민들이 국가 것밖에 뜯어낼 게 없는 거야. 맞아요. 자기 게 없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굉장히 놀라는 게요. 이제 개성공단 들어가서 우리 그 무상치료제라고 전국의 땄잖아. 무상치료제. 약이 몇 개가 돼요, 약이. 약 무상치료는 있지. 약이 없지. 그렇죠. 약도 있어도 이제 신분을 가려가면서도 그렇지. 담배라도 주면서 이거 처방 좀 잘해주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간부 진료가 간부대사 그렇죠. 다 다르잖아. 근데 이제 들어가가지고 제 친구네 언니가 또 들어간 사례를 보면요. 걔는 이제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기계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여기 스크래치 싹 났는데요. 의약품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근데요. 북한 당국에서 그걸 못 쓰게 해가지고 싹 끌어낸 거예요. 의약품을. 왜냐면 이걸 쓰게 되면요. 북한 거보다 더 말을 잘 들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 무상치료, 우리나라는 무상치료제입니다. 딱 그러더니 가져가서 이게 나오라 그러더니 가서 치료해준다고 싹 걷어가고 이제. 의약품이 그때 당시도 북한에서 좋은 거 알았어요, 다. 알았겠지. 예. 개성공단 쯤에 앉아있으면. 네. 북한의 사회주의 우월성이 3대 기둥이 있어. 김일성 적석이 세상에 부름없는 네. 우월성의 하나가 그야말로 식량 배급제도야. 식량 배급. 두 번째는 무료 교육제도야. 예. 세 번째는 무상치료제도야. 이 세 개가 소위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를 떠받치고 있는 3대 기둥이야. 제도적으로. 물질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이게 식량배급제 꺾어졌다. 무료 교육제. 이거는 진짜 이제는 자기 먹을 쌀 다 들고 다니고 심지어 나무까지 땔감까지 지고 다니며 공부하고 무료 교육이 어딨냐? 얘들이 일은 또 얼마나 많이 하니? 아우, 노동력이 다 나오는 거야, 돈이. 선생님 요즘 애들요. 철자법 모르고 문맹자들 너무 많아요. 공부를 제대로 못 시켰어. 그러니까요. 90년대 이후에 자라나서 공부한 애들은 우리 학급에도 글자 문맹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네, 우리 또래가요. 우리 또래부터 이 장마당 세대다 보니까 우리도 보면은 이제 이 문맹자가 왜 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와서 그때를 거쳐서 공부 못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헤매며 왔던 그러니까요. 애들은 대한민국에 와서 글을 다 다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요. 다시 배워야 돼요, 이게. 그다음에 무상교육제. 네. 무상교육제는 이제 간판만 있어. 대학에서요. 그 제가 아까도 살짝 언급을 했는데 이제 돈을 내야 돼요. 그렇지. 등록금은 없어도 가는데 이번에 우리가 부장님 이제 직감을 네, 직감을 해야 되는데 모자이크가 나왔어요. 모자이크 해가지고 모자이크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게 되면 20명이면 여기서 뭐 100달러씩 내시오. 근데 내가 못 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n분의 1 될 거잖아요. 못 내는데 한 번쯤은 봐줘요. 아니 왜 달러를 내라 그래? 생산도 안 하는 나라가. 달러를 생산하면 몰라. 내가 못 내잖아요. 그럼 한 번, 두 번쯤 봐주는데 세 번째부터 얘가 꼴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밀려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좀 낫지. 우리가 의무 군사제가 있잖아요. 또 그래서 6개월 동안 가서 이제 군사훈련 봤는데 거기도 돈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들어가요. 100만 원 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가서 돈 갖고 가서 뭘 하게? 그 가서 무슨 먹고 입고 쓰고. 군대 먹는 거. 네. 다 사 먹어야 되니까. 네, 사 먹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건 이제 준군사니까 뭐.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군인식대로 하니까 우리가 견디질 못하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럼
아니 돈 안 내면은 산꼬치 달리기 맨날 뛰어요. 아주. 그리고 맨날 이제 포 이렇게 방사포 닦기 시키고. 나라가 망하긴 망했구나. 계속 그걸 시키는 거예요. 괜히 서 있구나. 네. 그래서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돈이 많아야 돼요. 네. 북한에서 뭐 돈소리 하면 배 안에 애도 손 내민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그게 개성공단 그것 때문에 어쨌든 개성시 거기에 개성공단과 네. 연결됐던 사람들은 그게 개성공단을 운영되는 정 기간에는 생활이 꼽혔다. 네. 간접적으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네. 야, 그러면 개성공단이 멎은 다음에 나왔나? 개성공단 먹기 착 전에 나왔어요, 제가. 예. 그럼 개성공단이 이제 끝났다?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추상을 한번 해보면. 추상으로 하게 되면요. 그래도 개성공단은 조금씩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한간에 들어보게 되면 돌아간다고도 말하고. 근데 이제 그만한 정도면은 거의 10년 세월이 흘렀는데 그래도 이제 그만한 기술은 다 전수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북한 당국은 지네식대로 공산당식대로 이제 자본주의 그 물자들을 아예 커트를 내버리고 이 사람들 다 사람들만 내쫓아갔잖아요. 알몸으로. 그건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거기에 남은 부자재라던가 이런 걸 가지고 다시 그 기업을 돌려서 그 좋은 손재간을 가지고 만들어서 어떻게 세계 무대를 팔다던가 아니면 그 운영하는 노동자들이 그래도 조금씩 숨겨가지고 나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만큼은 또 연명을 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게 그 돼요. 사람들은 지금 앉아서 대한민국 개성공단 공장 지어놓고 다시 못 간 사람들이 매일 그쪽을 바라보면서 문을 열리길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죠. 개성 사람들도 또 남쪽을 바라보면서 개성공단 열리기를 기도하고 앉아 있겠네.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내 악독한 놈들이요. 개성공단 하면서 북한 당국이 그 5만 명 되는 이 사람들의 월급을 몽땅 떼갔다. 쌀을 3-40kg 준다. 기름 150kg을 준들. 그 돈이 몇 프로나 되겠어? 그렇죠. 제가 여기 와서 이제 그만큼씩 줬다고 하니까 달러로 다 들어갔대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못 들어봤는데요. 달러로 다 들어갔겠지. 저는 이제 아니면 대한민국 돈을 줬겠어? 아니 저는 모르는 사실이에요. 그게 왜냐면 우리 고모가 초창기부터 있었는데 못 받아봤어요. 월급을. 못 받아봤으니까.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생각하게 되면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댔어요. 우리 고모가 공업품 장사 하댔는데 그걸 다 때려치고 개성공단을 들어가서 그걸 희망을 삼아서 있었는데 한 10년간 돌아가니까 저게 저렇게 멎었는데 5만 명이나 되는 실업자를 또 만들어낸 거잖아요. 여기는 북한 이만한 당국이 만들어냈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많이 그러니까 비극인 것 같아요. 그때 들어간 그 달러들 북한 당국이 어디다 썼을까? 이건 오늘날 북한 당국이 체제를 유지하는 작태를 보면 어디에 돈이 들어갔겠는가는 답이 딱 나오게 돼 있어.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외면하려고 애쓸 뿐이지. 그렇죠. 그렇게 되지. 5만 명의 인력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거대한 인력인데. 북한식으로 놓고 보면 앉은 자리에서 긁어간 거야. 그렇죠. 대한민국 돈을. 네. 달러를 긁어간 격이나 되는 그렇죠. 그렇죠. 거야. 야, 개성공단 북한 체제의 멸망을 일구월심하는 우리로서는 개성공단이 폐쇄된 건 천만번 잘한 일인 것 같아. 그렇죠. 정치를 떠나서. 그렇죠. 정치를 떠나서는 그렇고 여기 기업인들한테는 참 안 됐는데 안 많이. 된데 어떡하겠어. 그래도 나라의 안보상 위기를 놓고 볼 때 안보상으로는 정말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잘한 네. 것 같아. 네. 그 돈이 향락생활과 핵 미사일 개발하는데 무조건 들어간다는 거는 북한 사람이라면 모를 사람이 없는 거야. 이 그렇죠. 문제는. 불보듯 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자유화된다음에도 개성공단 다 계약 관계가 다 있으니까 그때는 무조건 자유로이 진짜 오픈돼서 북한 주민들한테도 좋게 대한민국 기업들한테도 좋게 더 많은 판로를 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순간이 오겠지. 그런 행복, 네. 그 희망찬 순간이. 개성공단이 자금 문제에 관해서 대북 제재에도 걸려 있는 거 보면 네, 그런 것 틀림없이 의심스러운 건 틀림없는 것 같아. 북한 당국이 네, 그 그렇습니다. 사용하는 데서. 네. 야, 오늘은 저 개성공단 다니시다가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북한의 망동에 의해서 김일성 족속의 망동에 의해서 끊긴 고모나 이모, 네. 친구들. 친구들. 저희 친구들이 정말 동창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 야, 그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실업을 해서 지금쯤은 아마 장마당에 앉아서
그렇겠지. 강냉이 팔고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것도 그 예. 북한의 시장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공생하며 올라가는 상승세를 타는 시장이 아니라 계속 딱 내려가게 돼 있어. 네, 맞아요. 네. 그 주머니에서 계속 돌려 그렇죠. 훔쳐서 훔칠 게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나가는 거야. 자원이 마를 때까지. 마를 때까지. 훔칠 자원이 마를 때까지.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떤 사람은 장마당이 시장 경제 아닌가? 천만의 말씀. 그거는 봉건사의 그야말로 시골 장 같은 고원이야. 그렇죠. 그냥 원시적인 방법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가 경제에 못하는 그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렇게 채워주는 게 장마당 소일거리로 나가는 걸로 됐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 경제가 올라가면서 이것도 절약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 돼 있는데 북한은 원래 경제가 70년대, 80년대도 장마당을 없애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 국가 경제가 그 소일거리감들 다 만들어서 팔라. 그래서 이렇게. 가네반이 나왔죠. 가네반이 다 삼팔 가네반. 근데 이 경제 자체가 다 서버렸기 때문에 얘가 무너지는 건 순간이지. 아, 그렇죠. 그 참 무너지기는 자 일순간이고 세우기는 너무 힘들고 벅차고. 그렇지. 나라를 하나를 파괴하기에는 1년도 족한데 세우기에는 100년도 부족하더라. 그런 말도 있는 김일성 적성은 북한을 저렇게 파괴한 놈들이야. 근데 벌써 100년 돼가지 않아요? 이제 74년인데. 개성공단 이야기로 이번 3탄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